결국 도쿄올림픽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강력한 수를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IOC는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스포츠연맹 위원들과 모여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회를 취소하자는 심각한 의견까지 나와 일본 도쿄올림픽 위원들을 잔뜩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은 전세계 방송중계권을 다 판매한 상태여서 수백만 달러짜리 중계권을 따낸 방송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대안책으로 도쿄올림픽을 TV로만 중계하자는 의견이 IOC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올림픽 선수단과 스텝을 축소하거나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영국 사이클링 협회장인 스티븐 파크는 도쿄올림픽 자체를 취소하기보다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월드컵 스키가 2주간 무관중으로 치러졌는데 위험은 없었다고 말하며 올림픽도 이를 참고해 확실히 준비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회를 취소하거나 장소로 옮기는 것보다 무관중 경기가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절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본에선 이미 야구, 테니스, 스모, 경마 등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어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 행사마저도 이달 26일에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사안이 점차 취소보다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치우치자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하지 마라.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네. 무관중 올림픽?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관광객 유치만을 믿고 일본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으로도 일본 재정이 휘청거린다는데 무관중 경기라니 정말 큰일이다. 최근에 5월까지 결정이 내려진다는 기사를 봤다. 이러다 정말 취소라도 되면 큰일이다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도쿄올림픽이 취소 또는 무관중 경기라는 단 두 가지 옵션만으로 좁혀지자 많이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조금 다른 이성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들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선택지가 있는 것이 다행인 거 아닌가? 지금은 막무가내로 우겨서 진행할 때가 아니다. 그러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상황에 이 정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게 어디냐 등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전 세계 국가대표들과 취소보다는 금액적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을 내린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대안책이 없는 큰일이라는 주장과 믿었던 IOC에게 발등을 찍혔다라며 실망감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5개월 남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현재까지도 올림픽 취소는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발언을 계속하며 점점 흩어져만 가는 민심을 부여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주장보다는 점차 기울어져만 가는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여론에 막대한 부와 일본의 부흥을 알릴 기회가 올림픽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라는 오명만을 남기며 모래성처럼 부서져만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현 사태는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현재의 사태를 계기로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트윗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고 있는 등 패닉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현 사태의 위급함보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책 때문입니다. 하여 일본의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얼마나 일본 정부의 대책이 답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발빠른 비상대책 3가지에 대해 특히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J캐스트는 수치적으로만 보면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차이는 한국의 검사 체제가 일본의 것보다 월등히 훌륭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요. 1일 최대 검사 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14,753건인데 반해 일본은 겨우 1,594건으로 한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전국 570개 이상의 보건소나 병원에 가설 검사소가 설치된 상태이고,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 의심이 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도 이 나라의 통치 기능이 심각히 손상되었다라면서 아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베의 비리는 물론이고 카지노 관련 스캔들이 터지던 와중에 이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외신들은 일본의 대응에 대해 불충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반면 외신들이 현재 한국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는 극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접하셨을 것입니다. 아사히도 다른 기사를 통해 한국에는 차에 탄 채로 진찰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형 검사소가 있음을 설명하며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할 때마다 소독할 필요도 없고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라면서 놀라워했는데요. 또한 기사는 한국은 마스크 부족이 심각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신속히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산 마스크의 90%를 국내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해소시켰으며 또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 마스크, 체온계 및 음식 등의 극진한 지급도 실행된다며 한국의 대응력을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정부가 자세하게 공표하고 있다면서 전용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의가 필요한 장소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올림픽 개최와 시진핑의 방일에만 목숨을 걸고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바쁜 것이 아베 내각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 또한 스포츠의 본질을 무시하고 올림픽과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맹비난하면서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일본의 대책 예산은 153억엔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약 1조 8천억엔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비도 일본의 약 7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철저한 체제를 갖춰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기사인데요. 일본의 리테라 역시 이에 대한 맹비난을 하였는데 아베 정부는 학교들의 휴교만 이야기할 뿐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한편 검사 체제와 의료 체제의 강화에는 불과 약 30억엔의 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대표적인 친아베 기업이자 아베와 절친한 연예기획사인 요시모토 흥업이 NTT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 콘텐츠에는 최대 10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렇게 아베의 기행에 일본의 언론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현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6개 대륙 모두에 확진자가 나왔고 사스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까지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에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7일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긴급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선언을 미루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나눈 1에서 6단계 중 최고 단계인 6단계를 말하는 용어로 그리스어로 판, 모든과 데모스, 사람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팬데믹이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돼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1단계는 동물 간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감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전염, 3단계는 사람 간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 간 감염이 급히 퍼져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생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퍼져 최소 2개국에서 유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6단계는 팬데믹으로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전염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은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을 숨지게 한 흑사병, 1918년 전 세계 인구의 30%인 5억 명이 감염되고 5천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홍콩 독감, 2009년 20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한국에서도 75만 명의 확진 환자와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8일 미국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면역호흡기 질환센터의 낸시 메소니 국장이 신종 코로나가 팬데믹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팬데믹의 특징인 사망 가능성 유발, 사람 간 감염, 전 세계로 확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부합하고 세 번째인 전 세계로 확산도 부합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립시트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전염병 역학센터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 세계 인구 4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대 보건대학원 지미 휘트워스 교수도 25일 BBC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염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과학자들은 2주 전에 이미 팬데믹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발생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거리가 있는 다른 곳에서 날마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19가 팬데믹에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는 팬데믹으로 격상시키는데 신중한 모습입니다. WHO는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는데요. 2월 24일 WHO 사무총장이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벽히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팬데믹이란 용어를 쓸 만큼 세계적으로 퍼지지는 않았다며 팬데믹이란 단어를 무심코 쓰는 것에는 아무 실익이 없다. 불합리한 공포와 낙인을 증폭해 각국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WHO는 계속된 중국 옹호 발언으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본다며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데요. WHO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신종플루 유행 때 치명률이 낮은데도 팬데믹을 선언해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다. 제약회사 공포 마케팅과 손잡았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 2010년 자체 조사에서 WHO 전문가들과 제약회사의 금전 관계가 드러나기도 해 이런 전례도 WHO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이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고가 있은 후 27일 미국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27일 다우존스는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포인트 기준으로만 보면 다우지수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1987년 블랙 먼데이보다 많은 역대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뉴욕 증시를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소재 자문사인 엑산테 데이터의 그랜트 윌슨 아테 헤드는 27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에서 지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코로나19가 팬데믹의 초기 단계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만약 5월까지 억제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충격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각국의 코로나19 감염 보고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 근거리인데다 인구 2억 6,400만 명이라는 점, 자바와 발리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62명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우한에서 전세기로 내려온 자국민 243명 중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판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미 광범위한 감염의 증거이고 중국 내 확진자 감소세가 기계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중국이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관리의 바로미터로 뛰어난 진단 능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부합한 한국을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은 한국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비교하며 일본은 코로나19에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위험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명에 가까운 수상한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와 학급을 폐쇄한다는 뉴스도 있고 28일 홋카이도가 집단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일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외 확산세가 진정되어 다시 산업 현장과 생활 터전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탐험대였습니다.